슬기로운 집콕 생활, 다들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VOH 아나운서 박세연입니다. 세연씨, 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전혀 아깝지도 않게 실패하셨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요리랑 별로 안 친해서요. 앞으로는 집콕 생활을 하면서 요리 실력을 조금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하구 여러분도 요리, 도미노, 가구 조립 등에 도전해보며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작품을 소개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 은비씨, 진행하다 말고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요즘 그린라이트인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들에겐 말하기 좀 그렇고 어떡하죠? 그러면 이런 거에 전문인 유령들이 있는데 그 유령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 정말요? 그럼 지금 당장 물어보러 가야겠어요. 마침 지금 외로운 유령들에게 인간들의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연을 듣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유령 4인방.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이야기. 오페라 유령,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솔직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불타는 저녁을 꿈꾸는 유령들의 이야기. 오페라 유령! 인간들은 참 피곤해. 오늘도 사연이 들어왔잖아. 그러게 사연이 오늘도 3개나 있어. 너는 인간들 연애 얘기가 재밌냐? 왜? 두근두근 하잖아. 유령 주제 두근두근은 무슨. 사연이나 읽어보자. 첫 번째 사연은 뻐끔뻐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1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2살 위 선배입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뒤풀이 술자리에서 제가 술이 약한 걸 눈치채고 술잔에 물을 따라주거나 초코우유를 사주는 등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그분이 동아리 회장이 되면서 보이는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인지 점점 그분이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짝사랑을 계속해도 될지 고민이 들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알바하는 날마다 찾아와 주곤 했어요. 이 선배도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부턴가 선배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바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선배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배, 오늘 공강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나 잠깐 바람 쐬고 있었는데 너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 네? 저 생각하셨어요? 응, 얼굴 봤으니까 됐어. 나 이제 가볼게. 그러고 선배 휙 가버렸어요. 저는 이건 확실히 선배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방에 갔는데 그 선배랑 다른 여자 동기랑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간간히 선배가 여자 동기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볼을 찌르기도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는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선배는 모든 동아리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한 흔히 말하는 인싸, 그것도 핵인싸 캐릭터였어요. 핵인싸? 쉽지 않네.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뻐끔아,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니? 네. 무슨 일이세요? 나도 가서 너랑 같이 공부하려고. 정말 몇 분 후에 선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제가 기숙사에 가려고 먼저 일어났죠. 선배,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럼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가자, 데려다 줄게. 선배는 학교에서 버스 타고 30분이 걸리는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 데려다 주신다니? 이건 정말 그린라이트다 싶었죠. 여기까지는 약간 어장 느낌. 이거 완전 버저예요. 일단 나 머리 쓰다듬는 것 자체부터 버저예요. 그 그냥 너가 머리 쓰다듬는 거 싫은 거 아니야? 그 앞에부터 계속 막 뜬금없이 막 만나러 오고 갑자기 막 생각난다 그러고 약간 이런 게 어장 관리하는 느낌?
난 어장관리인 것 같아. 너 좀 이상해 그냥. 맞아, 그거 좋아하는 어차피.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선배는 진짜로 저를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셨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제가 동방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선배도 짐을 챙겨서 따라 나오는 등 저를 헷갈리게 했어요. 선배랑 친한 다른 여자 선배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꼬마, 너 혹시 그거 들었니? 네? 언니 뭐요? 승현이 우리 동아리에 좋아하는 사람 있대.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일까? 그런 마음에 그 후로 선배를 쭉 관찰해봤더니 선배는 모든 동아리 여자아이들에게 친절했어요. 이 선배 절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는 어장 속 물고기들 중 한 마리인 걸까요? 유령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 사연 그린라이트일까요? 아니 그린라이트는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니고요. 아닌데. 아닌 게 근데- 남자는 좋아하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 그 친구 마음에는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마음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린라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그럴까요? 어렵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그 선배의 행동이 쉽사리 바뀔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이. 그건 맞죠. 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사연 읽어보면 나도 가서 너랑 같이 공부하려고. 같은 교양 들어요? 같은 전공 들어요? 왜 같이 공부를 해? 이게 어쩌면 그 여자 입장에서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집에 나 좋아해. 아니 근데 좋아하나 생각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저 근데 맞아.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어떤 선배가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공부할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고의성이 다분하다니까. 그쵸. 이건 그냥 친절한 사람이 너 아니야. 생각해서 와봤어가 거의 뭐 그냥 고의성 그치, 붙여놓은 그치. 거라서 진짜 어장, 너 어장. 생각나서 이거는 뭐 어장. 어장이다. 거기 그 어항 안에 물고기 엄청 많이 있을 거야. 진짜. 맞아. 본인만 있는 거 아닐 거야. 아니 그리고 너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라고 했는데 후배가 네? 저 생각하셨어요? 는 이거는 이미 내가 오해하고 있다를 충분히 캐냈다고 생각하는데 맞았어. 거기에서 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큰일 났어요. 이거는 그냥 빨리 커팅 미팅을 해서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세요?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근데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 나는 용기가 없어. 나도 용기가 나는 좋아해도 속으로만 좋아해. 먼저 와줬으면 연예인 보는 거랑 맞아, 먼저 왔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티 안 내나요? 좀 티 안 내. 그럼 만약에 좋아하는 선배가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이런 선배인데 넌 좋아해? 내가 좋아한다 이런 선배를? 상상도 안 해봤는데. 아, 난 이런 일단은 선배를 사귀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는다. 난 거기서부터 이미 난 좀 떨어져가지고. 예지랑 사귀고 싶으신 분은 머리를 쓰다듬는다. 머리 쓰다듬는 예지 것 자체가. 난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싫어해. 나한테 달라야 되는데 나한테 또 다른 게 없어. 난 친절한 거랑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네, 혹시 어장 관리를 직접 당해봤거나 주변에서 본 경험이 있었나요? 근데 보면 항상 이 사연이랑 비슷해요. 그냥 모두에게 잘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모두에게 잘해주면 이 친구처럼 그러니까 오해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맞아. 그치. 그러면 이제 걔한테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어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 여자한테 올인해야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올인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 그치. 사연에서 보면. 특히 이런 선후배 관계는 또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좀 잘해줘 어떻게든 잘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네. 그런 환상이 있지 않아? 환상이 있죠. 그냥 보면 환상도 있고 선배에 대한 환상도 있는데 맞아, 선배가 맞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맞아. 그러면 자기는 그린라이트다. 이렇게 자기는 되지. 이제 그린라이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맞아. 그럼 다음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제목부터 좀 느낌이 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내기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려 새로운 환경에 놓이거나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안절부절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운 좋게도 신입생 OT 일정 중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기 초부터 술 약속도 자주 가고 과제도 같이 하면서 풋풋한 새내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잘 맞아 장난치면서 가까운 남사친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이었고 같은 학과이기에 볼 일도 많아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잘 챙겨줬어요.
예를 들면 날이 추워서 자신의 겉옷을 제게 입으라고 주문하고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술잔과 바꿔주거나 물로 몰래 갈아치워주고 술자리 이후에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곧잘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잘 챙겨주고 즐겁게 해줘서 자꾸 마음속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언제 오게 되는지 기다리고 알게 모르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보인 행동과 말들이 아무런 감정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제가 봐도 마음이 있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심리가 궁금하지만 덜컥 티내기가 조심스러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MT를 가던 날 저는 술게임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더군요. 저로서는 연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할 수 있는 언행은 못 된다고 생각했기에 다분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 손을 자신의 두 손 사이에 포갠다거나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거나 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 그 친구의 언행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많이 미안한 감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 몇 주 후에 저는 그 친구와 단둘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됐어요. 술에 완전 취한 와중에도 유일하게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친이 있던 그 친구와 제가 키스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키스를 했다는 사실도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제 잘못도 있지만 그런 저를 상대로 키스를 한 그 친구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남사친은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제게 전화로 묻더군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정말로 기억이 안 나냐며 계속 묻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말로 꺼냈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상황만 요약해서 봤을 때 참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이미지나 하고 다니는 행실은 정말 싹싹하고 착하고 친절했으며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사귀고는 있지만 혼자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이 연애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SNS만 보던 일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무슨 소설 같은 거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 데 올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연인데 참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해서 그만 듣고 싶었어. 첫 번째 사연에 비해 너무 센 거 아닌가? 보통 애인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좀 안 되지 않나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그쵸. 저? 미친 거죠. 또 아니지. 어쨌든 술 이거 마시기 전부터 약간 애정 행각을 여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아, 전 쉽지 않네요. 유교벌로서 조금. 그게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둘이 좋아서 계속 사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또 탈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냥 여자 그 사연 주인공 분 스스로가 그냥 찔려하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사실 별 탈 없는데 뭐 헤어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맞아. 그냥 당연히 뭐 연애는 계속 하는 게 맞기는 전 하다고 생각해요. 뭐 찝찝하니까 이렇지. 맞아. 그냥 이제 이제 100% 소문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근데 진짜 찝찝했으면 애초에 그랬으면 안 됐죠. 근데 이미 저질러졌는데 뭘 어떡해요. 근데 이런 거는 주변에서 하나는 있을 것 같은 뭐 별탈이 없으니까. 별 탈이 없으니까 이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대한 답은? 하세요. 뭐 주변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 연애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눌러줘? 근데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과정이 좀 찝찝한 거. 과정은 찝찝하지만 뭐 어찌 잘 된 거기 때문에 잘 지내면 주변에서도 이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별, 환승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응.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고 찬성 반대를 생각하면 약간 찬성 쪽으로 기우는 솔직히 권태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이성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는 건 이 사람과의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먹을 짓이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런 걸 보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본인들이 마음에 문제가 없다면 환생 이별도 뭐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왜 같이 아닌 것 찬성하셨는데? 같아요. 네? 하세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냥 남자가 보기에는 뭐 좋은 연애가 얼마나 있겠어요. 뭐 너무 꽁냥거려도 꼴보기 아니고 그쵸? 약간 서로 간에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과 막 럽스타그램 올린다, 뭐 꽁냥거리는 거 그 사람 앞에서 보였다,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용히 있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할 시간 하면 생각의자가 사람과 남자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이랬으면 내가 혹시 이 사연의 당사자거나 아니면 이 사연의 상대방이라거나 그랬으면 저도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성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고 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소리. 영나 그러니까 자신도 충분히 환승 이별을 할 수 있을 수 네, 있다. 그쵸? 근데 여자친구한테 일단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러면 대신 할 거면 확실히 정리를 하고. 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니 여자는 잘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이상해. 저도 근데 남자는 확실하다. 약간 남자가 확실하다, 100 이상하고 이상하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키스를 한 거잖아요. 저 이거는 뭐 아예 그쵸. 정리를 하고 했으면 솔직히 둘 다 안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데 정리를 안 했으니까 전 남자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전화로 굳이 그날의 일을 기억하니? 이게 라고 말이 돼? 계속 물었던 거. 약간 이거는 근데 그- 걔는 알고 있었을 거야. 왜 전화해? 왜 전화해? 근데 왜 갑자기 혼자 상상이 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알고도 물어보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기억 안 기억 나? 진짜 안 나? 나야 돼. 약간 이런 나야 되는. 나야 될 텐데. 약간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애가 의도가 있었고 맞아. 배려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전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냥 차라리 전화를 해서 그때 이런 뭐 실수였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으면 차라리 이상하지만 뭐 조금 나은. 이제 원래 이상하지만 그나마 이제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사귀는 게 낫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스할 여자 쪽에서 술이 취해서 그렇게 키스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밀어내고 정리하고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난 뭐 내가 좋아졌다, 너랑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아. 그냥 전화해가지고. 키스해놓고 기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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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이 안 나? 막 전남친 이런 거. 바이브냐고. 그렇다. 기억나. 이게 기억나라고 했으면. 근데 그 친구의 이미지나 하고 다니는 행실은 정말 싹싹하고 착하고 친절했어. 근데 이것도 여우 아니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맞아. 약간 인간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얘도 여우 같아. 인간이 이래서 안 돼. 아, 약간 우리 상식 밖을 넘어선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오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니까. 약간 인간들은 그런 말이. 인간들은 술을 마시면 본색이 드러난다고. 얘 원래 본색이 이거였던 거죠. 사실 그 맞아. 친구의 본색이. 그래서 꿀팁은 그냥 남녀가 사귀기 전에는 술을 한번 마셔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맞아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대신에 나는 마시지 말고 약간 나는 빼고 걔를 먹이는 걸로. 에?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게. 아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술자리에서 그 친구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단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일단 사람은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인간은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술이 제일 문제입니다. 술이 문제죠. 근데 과연 별탈이 지금 없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좀 맞아요. 드네요. 저도 갑자기 드는 게 어. 이 전 여자친구도 별탈 없다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거죠. 이제 별탈 없이 지냈는데 너무 큰 탈이 난 거야. 너무 그게 크다 보니까 우리의 별탈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 나는 근데 이 남자분 한 번은 또 똑같은 짓 할 것 같은.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 조금 일단 이름부터가 좀 신선하네요. 주제가 혼전순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혼전순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아니 혼전순결 얘기 꺼내자마자 여기서부터 이름 무슨 소리 궁금했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반응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정말 사랑하는 상대방이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뭐 근데 저는 굳이 혼자 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저도 혼전순결을 해야 한다라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뭐 약간 그런 생각하니까 있었죠. 항상 커갈수록 약간 무조건 혼전순결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혼전순결 뭐 그런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사연 제목은 오 마이 갓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지니입니다. 저는 지금 4살 연상인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데요. 벚꽃 필 무렵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시기에 연애를 시작해서 어느덧 300일이 넘었습니다. 어느 연인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뽀뽀도 하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도 자연스럽게 모든 진도를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제 여자친구는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건 이미 다 했으면서 이제와 지니야 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야. 우리 더 관계를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는 건 좀 그쵸 뭐 이거는 갑자기 하느님이 막 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죄 찍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지. 당황스럽겠다. 남자친구 그쵸. 입장에서 좀 이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어떻게 말하자면 현타가 온 건데 그치 여자친구한테 현타가 오는 거 남자친구 좀 맞아.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 더 갑자기 이해하기 여자친구 와가지고 관계를 하지 말자 하나님께 죄 짓는 기분이야 이러면 사실 많이 당황스럽긴 하겠죠. 어쩌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누나고 그런 누나가 죄책감을 느낀다는데 그렇게 우린 한 학기 동안 그 어떠한 관계도 하다못해 키스조차 하지 못하는 플라토닉한 러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신선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3달에 한 번씩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양심에 찔려 관계를 맺지 말자고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들먹이던 사람이 3달에 한 번이라니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고문 같았습니다. 내 남자친구도 진짜 화냈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거는 조금 차라리 하지 말지. 하지 왜 말던가? 굳이 3개월에 하자 이러면 캘린더에 적어놓을 거예요. 캘린더에 이날 하는 날 이럴 순 없잖아. 디데이 며칠 전. 이게 사실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변태 같아요. 아 이게 조금 맞아. 좀 이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하지 말거나 아예 맞아요. 할 거면 그러니까 지조를 지킬 거면 본인네 끝까지. 근데 더 웃긴 건 남의 앞에 이미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치. 할거다 했자, 하고 할 할 거 다 갑자기 하고 멈췄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3개월에 한 이거는 그냥 본인 욕구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이건 욕망과 욕망과 이성의 사이? 종교의 그 사이? 어. 그 선을 넘나들고 있는?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연인 사이에 관계가 서로의 애정을 지속하고 더 깊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참고 기다릴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연애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시련일까요? 진짜 무슨 시련일까요? 사람은 항상 이제 이성과 본성을 넘나들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많이 크게 넘나드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라서 또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고 이 사람이 혼전순결이다 하면 이해하고 그래 할 텐데 할 것 다 하고 이제 와서 안 해. 그래 너 이제 근데 이거 안 하는 것까지도 그래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근데 그래. 갑자기 이제 나중에 자기 욕망을 다시 못 이겨서 3개월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게. 관계를 가질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3달에 한 번씩 하자 이런 건 너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내가 3달에 한 번씩 관계를 맺어줄게 라는 의미가 있어 보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왜냐면 느낄 수 있죠. 그쵸, 약간 남자친구. 자기는 혼전순결인데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3달에 한 번씩 내가 해줄게. 싫어. 짜증나지 않아? 진짜 짜증난다. 그러다 갑자기 보라색 친구처럼. 보라색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3개월 갑자기 한 번씩 해. 그러면 진짜로 상처받을 것 같아. 맞아, 저라면 바로 화내고
스킨십 이런 게 약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같이 서로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거는 그치. 조금 이건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통보 같고 일단 여자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다. 응. 그러면 좀 연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네. 차라리 기독교를 만나는 게 그 여자분이 정말 여자분이 그 혼전 순결인 남자분과 만나면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혼전순결 상대방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해해 줄 것 같아. 나는 혼전순결은 뭐. 원래 나도 혼전 순결 쪽이었기 때문에 아, 나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막 굳이 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그냥 맞아. 뭐, 너가 하기 그렇구나, 싫다면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혼전순결은 이해하는데 이 마지막 사연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도. 혼전순결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약간 네? 지금 방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집중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빨간 씨? 죄송합니다. 약간 하나님을 핑계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이제 막 한다 본인 원할 때. 아니 근데 물론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 혼전순결이었는데 욕망에 그렇죠. 이끌려서 했어. 맞아요. 근데 죄 짓는 기분이 이런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치. 이런 태도는 아니다. 그치. 약간 우리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사연들이. 우리들이 인간들 인간들한테 이야기 도와줘요. 들으면서 맞아 그런가. 쉽지 않다. 야 어떡해 벌써 12시야. 우리 빨리 돌아가야 돼. 야 호들갑 좀 떨지 마. 야 우리 의령인데 왜 우리가 사라져? 오늘 즐거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어떡해 벌써 12시래요. 우리 빨리 가봐야 돼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우리가 왜 유령인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녕 안녕.